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인 분들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고 본인도 퇴직하거나 은퇴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지역 건보료 부담에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누구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두가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 가입자가 됐을 때 문제점은 과도하다 쉽게 많이 부과되는 지역 건보료인데요. 특히 은퇴 생활자에게 매월 몇십만 원 하는 보험료는 1년에 한두 번 내는 세금보다도 더 큰 부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역 건보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게 두면 결국에는 지역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니까요. 과도한 지역 건보료 납부가 싫으시다면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하게 돼 있고요. 가입 자격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가족 등이 해당될 수 있는 피부양자가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자격은 총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이 4가지 자격에 대해서 각각 부과되는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직장 가입자는 당연히 직장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월급만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회사와 반씩 부담하게 되니까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측면에서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고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지역 건보료는 가입자뿐 아니라 가입자 세대의 소득,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산정되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부과된 보험료도 100% 모두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니까 가입자 입장에서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분들은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직장 가입자가 납부하는 직장보험료에 묻어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당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 자격 중에서 가장 유리한 자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의계속 가입자가 있는데요. 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직 전 1년 동안 직장에서 납부하던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직장보험료가 적용되는 거고요. 이 임의계속 가입 자격은 3년간 인정이 되고요. 기존 직장 가입자였을 때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가족들도 그대로 피부양자로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비록 퇴직은 했지만 직장 가입자 자격을 3년간 연장해 준 걸로 보면 됩니다. 이상에서 봤듯이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가장 큰 건 지역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지역 건보료입니다. 퇴직하거나 은퇴하면 그냥 다 지역 가입자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대비 없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역 가입자가 돼서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일 때부터 지역 가입자가 되지 않을 방법을 꾸준히 찾아보고 준비하면 지역 가입자가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방향이고요.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직장 가입자가 아닌 상태에서 지역 가입자가 안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피부양자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2022년 건강보험 2단계 시행을 앞두고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퇴한 부모님이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모님 명의의 소득, 재산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두 분 간 소득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게 유리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부부라도 각자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인데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소득이나 재산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결국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산을 형성할 때부터 명의를 균등하게 나누었었던 게 가장 좋은 상황이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은퇴 전에는 피부양자 요건을 맞출 수준으로는 재산과 소득을 분배해 두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피부양자가 되려면 꼭 신경 써야 하는 건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사업에서 소득이 쥐꼬리만큼밖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노후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월세 몇십만 원 받으려고 힘들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고 생각 중이라면 사업자 등록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한 것으로 간주되니까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만일 직장을 퇴직했는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가정에서 유일하게 직장가입자였던 분이 퇴사를 하게 되면 임의계속가입이 활용도가 높은데요. 기존 직장보험료로 지역건보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면서 최대 3년간 건강보험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사이에 다른 직장을 구하든 창업을 하든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이 항상 퇴직자에게 유리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특히 재산이나 소득이 많지 않은 20, 30대 젊은 직장인이라면 임의계속가입보다 그냥 지역가입자가 되는 게 보험료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도 계속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퇴직 후 바로 이직해서 다른 직장에 입사하는 것도 좋고요. 은퇴했는데 자녀의 피부양자는 될 수 없어서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했는데 임의 계속 가입 기간도 끝나간다면 비록 급여는 적더라도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만일 창업을 할 계획이라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직원이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가 되니까요. 규모를 갖춰서 제대로 준비한 창업이라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걸 이미 검토했겠지만 소소한 자영업 수준의 창업을 법인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 장부 작성부터 세금 관리까지 복잡한 게 아주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소소한 창업이라도 법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장 다니면서 시간을 갖고 준비해 둔다면, 그리고 은퇴 후에 실제로 사업을 법인으로 운영한다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직장 가입자가 되니까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꾸준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 준비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지역가입자가 되면 지역건보료 부담이 더욱 커지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노후 준비 항목에 지역건보료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철저히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